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저희 모카 보면 매년 미국 가전제품 박람회 CES 방문하잖아요. 자동차 매체가 왜 자꾸 CES를 가냐? 자동차에 보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TV죠. 그리고 최고급 오디오 들어갑니다. 모터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가죠. 충전기 들어갑니다. 냉장고도 어떤 경우는 들어가죠. 예전 같으면은 요 요소들을 보면 다 가전제품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동차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고 제2의 집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 다 가전제품이란 얘기죠. CES 가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로봇, 가전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전시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가전제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융합적인 박람회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박람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융합 박람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가 열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는 픽스 2024 이게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거 비디오 볼 때 뭐 썼습니까? 옛날엔 스트리밍 아니었잖아. 요즘은 넷플릭스니 OTT니 이런 걸로 보지만 옛날에는 뭐 썼습니까? VTR 썼죠. 그리고 음악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CD 플레이어로 들었죠. 그리고 TV는 뭐였어요? HD TV. 요즘은 4K라고 하지만. 그리고 엑스박스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저게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꿈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CES에서 처음 공개된 기술들이죠. 왜냐? 그때 당시 CD니 TV니 VTR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두 사람이 가져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CD 플레이어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CD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줄 거잖아. 사람이 TV를 가졌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HD 방송을 해줄까? 안 해줄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가져야지만 방송이 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몰라. 그러면은 이런 제품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들은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소비자들이 기술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멋진 게 있었어? 라면서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도록 하겠다라는 쇼인 거죠. 일단 퍼지고 나면 무조건 생명력을 얻게 되니까 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게 합쳐서 또 다른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박람회의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CES 같은 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리 많지는 않았죠. 뭘 보여줄 게 있어야지 쇼를 하지. 그런데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자동차만 해도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판매량으로 지금 세계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래요.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회사 LG 엔솔, 삼성 SDI, SK온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세계 톱티어 수준이에요. 오토노머스 A2G라든지 스트라드 비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세계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없으면 자율주행차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대한민국 거잖아요. 현대가 인수했잖아.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로봇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네, 이래서 전시가 필요한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데 이런 거 알려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 비즈니스 기회가 되네. 저런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나는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돼야죠. 그래서 이런 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알리고 투자자, 바이어 모으고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도 하고 시너지도 키우고, 그래서 신규 사업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다행히 이번에 대구광역시에서 픽스 2024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대구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라고 해서 2017년부터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도 친환경 전기차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도 몇 번 관람 가기도 했었어요. 그 행사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 대한민국 융합 행사를 합치고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로봇 분야까지 합치고 규모도 더 키워서 그래서 픽스 2024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치, 한국에도 이런 행사 있어야죠.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라는 건가? 대구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대구시 보면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대구는 지금 미래 혁신 기술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로벌 경제화라는 게 뭔가? 지금 5대 신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는 건데요. 여기서 5대 신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UAM이 있고요, 로봇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있고, 헬스케어 있고, 그리고 ABB가 있습니다. ABB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해서 ABB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요즘 대구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죠. 현대차 모터는 누가 만듭니까? 현대차가 일단 만들겠죠. 근데 현대차만 만드나? 제가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대구에 있는 모 중견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EV, 캐스퍼 EV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이거 누가 만듭니까? 이건 모 미국 업체가 만드는데 이 R&D 센터를 딱 대구에다 만들었어요. 전기차 배터리팩 만들어서 주요 제조사에 공급하는 모 업체도 대구에 있습니다. 현대차 구동 모듈 하우징, 요거 제작 가공하는 중견 업체도 대구에 있죠. 이게 다 대구에 있는데 특정 회사의 광고처럼 될 것 같아서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병철 회장이 처음으로 삼성 상해 만든 것도 대구입니다. 그거부터가 대구야. 이런 업체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전기차 핵심 부품 만드는 기업들을 모아서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해서 소부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기차의 진심이었던 거지. ICT 분야를 봐도요, 수성 알파시티라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다. ICT 클러스터라고 해서 240개 넘는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 경기도 판교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ICT 기업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래산업에 가장 중심되고 있는 게 또 로봇이죠. 근데 대구에 보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연구개발, 실증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대구는 교육에도 제대로 신경 쓰고 있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이라고 하는 경북대학교도 여기 있죠. 여기서 교육을 해서 기업에 들어갈 연구원들을 만들어내서 주변에 있는 기업으로 바로 연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구에 많은 것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전시를 하는 곳에서 기업 있죠, 교육 있죠, 첨단 장비 있죠.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만 해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들이 전자, 반도체, 로봇 산업 이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대구시로 불러 모으게 되고 그래서 이런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쌓게 됐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한테 가까운 전시도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전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이 있는 근처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런 융합 박람회 어디서 해야 될까? 당연히 대구에서 해야죠. 픽스 2024는 규모도 대단합니다. 4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가 업체가 450여 개, 2000개 부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까진 아닌데 근데 규모를 충분히 갖춘 행사다. 이거 뭐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행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GM 그리고 이런 박람회에 잘 참가하지 않는 테슬라도 여기 참가합니다. 주요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들어오고요. 2차 전지업체 삼성 SDI도 참가 확정이라고 하네요. 현대모비스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옆으로 가는 차 모비온, 이거를 대구에서 직접 선보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가서 이 모비온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처럼 픽스 2024에서도 기조연설, 기조 강연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리고 제네시스 디자인 총괄하는 현대차 이상엽 부사장이 발표한다고 하고요.
하고요. 네이버 클로버의 핵심 개발자 하정우 센터장도 기조 강연자로 나온다고 하네요. 업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업계 최고의 강연자들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외에도요, 현대차, LG 이런 곳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축구하는 로봇 아르테미스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로봇 만든 로멜라 연구소에서 직접 이 로봇이 작동하는 거 보여주고, 연구소장 데니스 홍 박사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KT, AWS에서도 AI 관련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꽤 풍부한데? 저는 이거 영상 찍기 전까지만 해도 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라면 여기 꼭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궁금한 거 너무 많고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라고 해서 막연히 자동차를 그냥 쫙 늘어놓고 알아서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들이 직접 나오는 행사니까 직접 이 사람들 붙잡고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꼭 가야지. 이 행사의 개막이 10월 23일인데요. 행사 개막 전날까지 사전 등록만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딱 내면, 그러면 이거 돈 내셔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 등록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 분야만 알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알기 어렵죠. 나랑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지식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박람회의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각각의 분야는 굉장히 잘해요. 배터리 잘하지, IT 잘하지, 인터넷 좋지, 뭐 등등등 각각은 좋은데 이 융합적인 능력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융합적인 인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동차만 알던 사람들도 이제는 IT로, 그리고 로봇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나의 영역, 너의 영역, 이런 경계를 넘고 이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서로 융합적인 제품들, 더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